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철학부터 해서 현대 철학까지 제가 여러 권의 책들을 보고 요약한 책인데요.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강성률 씨, 철학과 굴뚝 청소부 이진경 씨, 한눈에 읽는 현대 철학 남경태 씨, 미치게 친절한 철학 안상흔 씨, 현대 철학 아는 척하기 이병창 씨, 그리고 현대 철학 로드맵 오키모토 유치로 지었는데 정경아 씨가 옮긴 책입니다. 그리고 문화 마르크주의 비판적 성찰에 대한 글을 김형한 칼럼을 보고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좀 책으로 요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챕터씩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필로스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가 합쳐진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철학은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사색하는 것인데, 그러니 철학이란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하여서 참된 지혜와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지식과 지혜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고 관심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자기 힘과 지혜로 인생의 진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러한 철학이 공간적으로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으로 구분되고, 시간적으로는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구분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양 철학을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또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또 철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철학을 부터 같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고대 철학에서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아테네이기 철학, 그리고 세 번째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 철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연 철학에 대해서는 인물별로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625년에 태어나서 BC 547년에 사망을 하였는데, 자, 우리 동양 철학의 유교와 불교는 BC 6세기경에 세워졌죠. 탈레스는 BC 7세기경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비슷비슷한 시기에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탈레스는 어떤 인물이죠?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본을 물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물은 물에서 생겨나서 다시 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로 보았다. 이때부터 벌써 유물론적인 사고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철학 중에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철학이 있죠. 마르크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크주의는 바로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런데 이 유물론 벌써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 때부터 유물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는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입니다. BC 585년에 태어나가지고 BC 52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탈레스의 제자가 아낙시만드로스인데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가 바로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우주의 근본을 공기로 보았습니다. 공기가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기가 신적인 존재와 같이 보았던 사람이 바로 아낙시메네스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결국에는 유물론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535년에 태어나서 BC 475년에 사망을 하였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할 뿐이다. 정지된 것이 아니다. 항상 변해간다. 라고 보면서 만물의 근본 물질은 바로 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은 분명 물질인데 일정한 모양이나 형태가 특별히 없죠. 다른 물질을 태워 없애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변화를 통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순환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다만 물질적인 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 속에도 담겨있는 불, 신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대 철학자 누구일까요? 피타고라스입니다. BC 570년에 태어나서 BC 495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수학자죠.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본적 원리를 수라고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일정 공간적 궤도를 따라 일정한 그 시간적 주기로 움직이는 것 역시 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 우주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에 앞서서 같이 생각했던 탈레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 공기, 불로 보았죠. 그래서 물, 공기, 불은 하나의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수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만물의 근원을 추상적인 것에서 찾기 시작했던 거죠. 인간의 관점이 물질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고대 철학자 어떤 무리를 볼 수 있는데, 엘레아 학파. 이 엘레아는 지명 이름인데 이탈리아 서해안에 자리한 그리스인의 식민 도시였어요. 이곳 출신 철학자라면 세 사람 정도 꼽을 수 있는데, 크세노파네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제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할 뿐이다. 정지된 것은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헤라클레이토스죠. 그런데 엘레아 학파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정반대로 이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고정되어져 있다. 절대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엘레아 학파의 선구자로 알려진 철학자는 크세노파네스인데, 그가 주장한 것은 신은 하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엘레아 학파를 창시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이죠. 이 파르메니데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직 존재하는 것은 불변의 항구적
존재뿐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엘레 학파를 발전시킨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제논입니다. 제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들으면 아마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되어 있다. 날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하나씩 떼어서 살펴볼 경우에 공간 안의 일정한 지점에 화살이 순간마다 정지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논은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엘레 학파는 세계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정 불변의 존재에 집착하고 있죠. 이런 고대 철학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 불, 공기, 흙, 이것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수로 발전되다가 엘레 학파에 와서는 고정된 어떤 존재, 변하지 않는 신으로 사고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그들의 눈에는 물질만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것이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적인 능력인 인간의 이성으로 만물의 근원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점점 물질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대 철학 중에 자연 철학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불, 공기, 즉 물질로 보던 것이 피타고라스에 와서는 추상적인 수로 보게 되고 엘레아 학파에 와서는 고정된 영적인 존재, 신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 첫 시간인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요약 정리해 둔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을 또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다원론자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철학사 첫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